예, 장규표입니다. 제가 어제와 그제는 이 김해에서 있은 그 촛불 집회, 이 장류 지역 아파트 단지 안에 소각장을 건설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투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촛불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참여한다고 또 이 전주에서도 강연도 있고 그래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못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 며칠 전에 미 국무부에서도 또 북한 문제 전문가라는 사람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의하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국이 지원해서 그렇다. 핵무기를 개발하게 됐다. 또 이런 말이 있고 또 그런 것과 관련 아주 되어서 우리 사회는 특히 보수층 국민들 가운데는 중국을 미워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는 이유도 있고 또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중국하고 가까워지고 있다. 또 가까워져 있다. 한 이런 등의 이유로 굉장히 많이 중국을 싫어합니다. 저는 중국을 싫어한다기보다 경계해야 될 이유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러나 이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했다. 저는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왜 지원합니까?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가장 반대합니다. 사실은 미국은 은근히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주한미군도 주둔하고 또 사드도 배치하고 또 이 전략자산이라는 것은 전쟁 때 쓰는 무기입니다. 전투, 국지전에 쓰는 게 아니고 전면전일 때 사용하는 무기를 전략자산이라고 합니다. 전략무기죠. 그게 주로 B-52 전략폭격기, 스텔스기, 또 이 함대들, 항공모함 이런 거 지금 북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러한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출동할 수 있습니다. 이게 꼭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싫어하는 면도 있지만 만약에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발 탄도미사일만 갖고 있지 않다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별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싫어하지 않은 점이 있지만 중국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국경이 맞닿아 있고 그거는 미사일도 필요 없습니다. 비행기에 싣고 가서 터뜨려 버리면 됩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중국이 지원해서 그렇다. 저는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과 관련이 좀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근 1년 가까이 지금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북한의 술이 지금 단동 신의지하고 접경되어 있는 중국령도 단동에 밀수를 해가지고 판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차단하고, 즉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술을 밀수를 해가지고 판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는데 밀수가 가능한지, 그것도 사람 사는 동네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죠. 어쩐지 그런 기사 나오는데, 하여튼 북한이 지금 오랜 기간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지금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통은 코로나 방역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방역이 이거는 겉으로 명분이고, 진짜 이유는 뭐냐면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자꾸만 긴밀해지면 중국이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북한에다가 친중 쿠데타를 일으켜서 김정은 정권을 없앨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저는 뭐 국경 봉쇄와 관계없이 중국은 사실 이 북한 핵무기 보유를 고집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없앨 시나리오를 굉장히 저는 연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려면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즉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한은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를 전혀 드러내지 않으면, 즉 핵무기 보유를 고집하면 중국은 그 정권을 없애버리고 친중 정권을 들어서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저는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민 여러분, 이 지금 추미애 장관 이 행태는 이거는 진짜 이런 걸 보고 눈 떠고는 못 본다, 목불 인견, 눈 떠고는 차마 볼 수 없는 이 추태를 지금 벌이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그냥 쫓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정도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하는 행태는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금년 1월 달에 지금 장관이 된 다음에 소위 말해서 검찰 인사라는 이름으로 울산시장 부정선거 조사하던 그 조사단 다 해체해가지고 책임자 검사장들 이 사람들 다 그냥 제주도로, 부산으로, 지방으로 다 자천시키고, 말하면 이 인사권을 뭐 남용 정도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아주 인사권을 통해서 하더니 검찰을 완전히 형해와 그냥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렸죠. 특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완전히 포위되도록, 즉 친정부, 친추미애 인사들로 이렇게 포위를 하는 이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수사지휘권이라는 이름으로 윤석열 총장이 해야 될 일들을 추미애 장관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으로 하여금 지휘할 수 없도록. 그래도 이렇게 해도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지 않으니까 요즘은 또요, 감찰권이라 그래가지고 뭐 윤석열 총장이 무슨 부정부패한 것도 아닌데 무슨 라임 옵티머스 수사를 제대로 잘 못 했다느니 또 가족 또 비리가 있다느니 이래가지고 6군데인가 이래가지고 지금 감찰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박은정인가요? 추미애 장관 아주 직속 부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씌워가지고 강제로 말이죠,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감찰한다고 물론 실행은 하지 않았지만 이런 지금 일을 벌이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이거를 물론 시켜서 하는 거지만은 겉으로 보면 쳐다보고 있는 이 문재인 대통령, 이게 대통령입니까 이게? 명시하게 이 법을 집행해야 돼. 주무장관이 이거 완전히 법 위반입니다 이게. 법 위반.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법 위반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는 국민을 모독하는 겁니다. 도대체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지 아니하고는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참말로 분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권이요, 추미애를 앞세워서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저렇게나 미친 짓을 하는데도 우리 국민이 이걸 용납하면 되겠습니까? 정말로 저는요, 추미애가 밉다기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이래가면 안 됩니다, 이게. 저는 그래서 조금 전에 박찬종 변호사하고 말씀을 좀 나눈 게 있는데, 추미애 장관을 앞세운 이 광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말 처치할 것인지를 한번 언론할 일이 있는데, 이는 어쨌든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국민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런 사태를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좀 나설 생각하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외에도 이제 주택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다 보면 이 정권이 정말 막갑합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국민의 소리에서는 매주 수요일 날 광화문에서 문재인 정권 퇴진 촉구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두 번 개최했는데 그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첫 번째 했을 때는 몇몇 유튜브가 하는데 그 중에 조회수가 많은 게 신의 한 수인데 한 15만 명이 넘었고, 두 번째 한 거 지난 수요일에 한 거는 조회수가 무려 24만 명이 넘습니다. 24만 명 이상이 지켜본 겁니다. 저는 그 성원에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국민 여러분, 이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이 정권을 끝내야 됩니다. 이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노영민 비서실장이 광화문 집회 주동자는 살인자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는 광화문 집회가 굉장히 겁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이호선 경제수석 비서관은 광화문 집회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0.5% 떨어졌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0.5%가 얼마나 큰 겁니까? 그건 뭘 말하냐? 즉 이런 말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거기에 놀아날 국민이 있습니까?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이 국민 투쟁이 굉장히 두려운 법입니다. 저는 한번 제가 소개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김형욱 회고라고 있어요. 김형욱 회고. 옛날에 중앙정보부장 치는 사람인데, 그 사람 회고록에 보면 청와대에 있으면, 청와대 최고 권력자가 되면 광화문이든 주로 광화문이죠. 대중투쟁, 국민투쟁이 굉장히 겁납니다. 전에 이명박 정권 때 그 광우병 집회가 있었어요. 정말 광화문 일대 한 30만 명이 모인 광화문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그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이 광우병 이 집회를 두려워했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그 보수 세력 중에는 도대체 광화문 집회를 두려워해서 대통령이 그 청와대 뒷산에 가서 고민하고 그래가 되겠나 이런 말이 나왔는데, 대통령이 되면 그만큼 이 대중 집회가 두렵습니다. 즉 두렵다는 것은 그만큼 또 그것도 이제 대중 집회를 통해서 다 정권을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수요일 날 오후 3시 저희가 집회를 하는데, 저희로서는 여기 되도록이면이 아니죠. 청년 학생들, 지식인들, 직장인들이 참여해야만이 이 정권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여러 가지, 한편으로는 젊은 사람들을 연사로 내세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가 개입돼야 됩니다. 노래라든지 공연, 또 춤, 또 그림, 만화 이런 것도 좀 말하자면 집회가 재미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좋은 아이디어 또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많이 좀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광화문에 사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집회에 많이 참여하시고 또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반드시 나라를 거들내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는데 앞장서서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